안녕하세요. 오키스토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평소랑 다르게 웹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로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요겁니다. 아, 이 사주는 승무원 사주네, 아니면 이 사주는 승무원 사주가 아니네, 막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승무원 사주라는 건 뭘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럼 승무원 사주 글자는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자기 생년월일을 뽑아내야 되니까 만세력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뭐 네이버 아니라도 아무 때나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막 사이트가 나오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화면이 이렇네요. 쭉쭉 내려가면은 2018년도 11월 글자가 다 나오네요. 무술년이죠. 무술년 임술월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민일이네요, 저는. 6일이 이 천간에 보시면 이 까만 요 글자, 이걸 임수라고 부르는데 요 글자 나중에 나오니까 눈여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나의 정보 입력칸이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입력했어요. 아무거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라고 하고 양력, 음력 잘 구분하셔가지고 생시도 잘 넣고 그 다음에 만세력 보기를 탁 클릭하시면은요. 1990년 11월 6일에 태어나신 분의 말띠네요. 백말띠. 이 사주가 나옵니다. 이걸 두고 그 사람이 사주라고 말을 하고 원국이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경호년, 병술월, 의뢰일, 병자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태어난 시를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이 사주 제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승무원 사주가 뽑혔네요. 왜 승무원 사주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그 글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 정도는 구분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네 글자랑요 밑에 네 글자는 달라요. 위에 네 글자는 하늘을 뜻한다고 해서 천간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정신, 너무 길게 설명하면 진부하니까 이게 그냥 천간, 그리고 밑에는 지지예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총 10개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같은 글자가 두 번 나왔으니까 세 글자가 있네요. 을목과 병화와 경금, 이렇게 한글로 적혀있는, 이 사이트 좋네요. 제가 지금 이 사이트 홍보하는 것 같은데. 밑에는 지지가 12개가 있어요. 왜 옛날에 똘기 땅이 호치 새침이 자축인묘, 이 만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바로 지지의 12글자입니다. 그 중에서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 중에서 어떤 글자가 승무원 글자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 사이트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볼까요? 십간,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0개의 천간 글자라고 해서 간단하게 십간이라고 하는데 그 십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죠. 자, 천간에는요 이렇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가 있습니다. 자기 사주 글자를 뽑으면 아마 이 10개 글자 중에서 4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요 글자 을목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이 글자가 어떤 걸 뜻하냐면은 땅 위에 솟아있는 그런 식물 같은 글자예요. 그게 물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새라고 표현해요. 아니, 식물이 어떻게 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이라는 곳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 이 간목이에요. 땅은 씨앗을 가두고 있는 씨앗의 보호막이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오늘의 한계를 깨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와 가장 관련된 글자가 바로 이 간목인데, 을목은 뭐냐면
그 한계를 깨고 나온 지금의 현실. 우리의 모든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잖아요. 우리는 늘 어제를 극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설명이 너무 길죠? 어쨌든 이 글자는 내가 어제라는 땅을 딛고 올라온 오늘이기 때문에 그 오늘을 누비고 있는 글자예요. 땅 위에 올라온 새싹이 막 더 크고 싶어서 옆으로 퍼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새 한 마리, 땅 위를 딛고 올라간 새가 날개를 펴고 이곳저곳 누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승무원이죠. 이 글자가 있으면은 새, 구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로는 요 글자. 이 글자가 이 글자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꼬였어, 근데. 속에 뭔가를 품고 있죠. 품은 상태에서 이곳저곳을 막 밖으로 자기가 품은 걸 밖으로 내뱉는 활동을 해요. 이 기토가. 그래서 물상이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은 안에 수분을 머금고 밖으로 비를 꺼내죠. 그걸로 나무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 글자를 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저기 둥실둥실. 그리고 다음 글자는 요 글자, 임수입니다. 임수 이 글자 가지신 분들은 약간 할매병 있어요. 할매병. 왜냐면은 이 글자가 자꾸만 이 바깥에 있는 에너지를 모으고 모으는 운동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라고 해요. 바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이 빗물이 강물이 되어서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가 떴을 때 감목에서 한계를 깨고 그렇게 움직이는 인간의 이 활동이 임수에 이르러서야 어떤 거대한 정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임수는 정보와 관련된 글자예요. 이해하면서 이 글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딱 그렇게만 제가 꼽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글자도 승무원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임수로부터 다 모인 이 바다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 수증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비가 되어 내리죠. 그 비예요. 그 비를 맞고 간목이 오늘의 나 자신의 한계를 깨고자 막 움직이는, 이렇게 우리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이 끝없는 쳇바퀴가 하루가 되는 거죠. 그 하루를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넘어가 볼까요? 지지는 땅에 있는 12개의 글자라고 해서 12지신이라고 불려요. 땅 하나하나당 그 동물을 신으로 여기는 글자네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글자가 있는데 이 12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글자는요. 이 글자를 살피기 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요 글자를 두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요게 바로 년이에요. 경호년, 우리가 태어난 해, 그리고 이게 달. 그러니까 경호년의 술월은 병술월의 모습이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뿌리라고 해요. 뿌리, 국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 DNA, 이 한국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지금의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이 글자하고 이 글자, 그러니까 이 년과 월에 있는 지지를 사실은 먼저 더 살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좀 깊이 설명을 하기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20대가 많으시잖아요. 20대는 이 글자의 시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승무원 글자가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무원 글자가 있어야 합격률이 아무래도 높아지죠. 그 글자성에 살고 있으면서 세운에서 들어와서 합격의 운을 가져다 주면 성패가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12지진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12가지 글자 중에서 인, 신, 사, 해 이 글자가 연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호랑이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이런 분들이 좀 어릴 때부터 약간 여기저기 왔다 갔다 뭐 해외여행 이런 거를 떠나서 활동적인 성향이에요. 타고난 성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멈추어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자꾸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신사회가 연에 있는 분들은 20대에 승무원 지망을 했을 때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의 에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승무원 사주와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특히 이 해수 글자가 천간에 있는 임수의 글자가 아래로 내려온 글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글자는 아니에요. 단지 임수의 글자는 바다라면은 이 해수의 글자는 사람이 이 해수 같은 삶을 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글자로 태어나게 되면은 외국을 찾고 가고 싶어 한다든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느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글자로 보면은 오화 여기 요렇게 생기네. 아까 경호년생이었죠. 말띠 아니면은 말에 달에 태어난 사람. 이 위에 인신사에도요. 년이 인신사에이거나 아니면 월이 인신사에 이는 3월 그리고 시는 8월에서 9월 그리고 사는 5월 그리고 해는 11월 이때 태어나신 분들도 외국이랑 좀 관련돼요. 자기가 외국에 자꾸 나가고 싶어 한다든지 외국으로 나갈 어떤 운이 온다든지 근데 이 글자가 지지에 다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간과 이 에너지가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세운과도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은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이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인연을 만나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경사가 터지고 이런 것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어, 잘했어 라고 해서 모두가 그 경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 돼요. 나에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되고 이야기가 또 황전포로 빠졌네요. 잠깐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이 오화 이 글자 있는 분들도 외국과 관련되고 이 자수도 사실은 외국이랑 관련이 돼요. 근데 이 글자가 굉장히 어두운 글자거든요. 어둠 속에서 자꾸만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죠. 발랄하고 이 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격이 굉장히 발랄해요. 근데 그 어둠을 비춰줄 빛을 만나냐 아니냐가 좀 이게 큰 것 같아요. 이 자수가 운에서 인목을 만났다. 인목 안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병화가 장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인목을 따라서 빛을 향해 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신사의 글자를 가지게 되면은 확률이 조금 높고요. 오화나 자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 이 진술충미는 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살피고 있는 글자가 이 진토예요. 술토, 축토, 미토 이것도 뭐 다른 글자랑 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생기겠지만은 진토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용은 화려하다고 하잖아요. 용띠, 용달, 4월생들 이런 사람들 좀 성향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남들 앞에서 나를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허세도 있고 화려한 직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 진토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의 새라고 불리는 을목이 활동하는 무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 진월 아니면은 진년이랑 욕 같네요. 욕 같다네. 네, 용띠나 용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자기가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자기가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일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천간으로는 을목이나 기토, 임수, 계수 이런 글자를 가질 경우에는 하늘과 통하는 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늘과 통한다고 하니까 이 병화나 정화 이것도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글자이기는 한데, 이 글자는 하늘의 태양이라고 불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 정화는 어두운 곳을 비치려고 하니까 이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죠? 세상에서 바다죠. 요 임수라는 글자를 비추려고 하는 게 이 정화예요.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가 있는 경우도 이 승무원이 되면은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지 글자로는 이렇게 인, 진, 사, 신, 해 이런 글자가 이제 대표적인 승무원 사주 글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진토 글자를 검색해 보니까 별진이라고 하네요. 되게 이쁜 글자네. 생긴 거는 얘가 좀 예쁘지 않아요? 치마같이 생겼어. 근데 이 글자가 년에 있냐, 월에 있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에 있을 경우에도 합격률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이가 조금 들어도 승무원 생활이라든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게 이렇게 일에 있는 분이고, 이왕이면 이렇게 년이나 월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조금 일찍 하겠죠. 사주는 형충파에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글자가 있으면 다 합격을 하고 이 글자가 없으면 합격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운에서 이 글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글자가 오더라도 서로 글자성이 서로 합하거나 충하거나 해서 다르게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로 단식 판단이에요. 단식 판단. 그래서 그냥 너무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볼게요. 안녕히 계세요.